3본 평촌 중동신도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의율 매우 중요하다. 여러 번 강조드렸어요. 제가 볼 때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단지로 이런 모양 어디서 좀 보지 않았나요? 이거는 뇌피셜입니다. 이게 의미가 없기는 해요. 다른 곳은 이제는 역전됐습니다. 선도찍으로 우리가 가겠구나.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 가격은 더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네, 오늘은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마지막 시간. 그래서 여태까지 짚지 않았던 평촌, 그리고 3본, 그리고 중동신도시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다루려고 하는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긴 했는데요. 그 사이에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한 시행령도 입법 예고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굉장히 일기 신도시들의 재건축 속도를 좀 당겨주는 분위기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의 신도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성이 좋지 않은 평촌 3번 중동신도시 이렇게 제가 글을 달았는데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리고 방향을 잘 잡고 가야만 객관적으로 시장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일기 신도시 중에서 분당 일산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도 낮고 여러 가지 녹지 여건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수한 편인데 이 평촌 3번 중동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용적률도 굉장히 전반적으로 조금 높은 편이고요. 임대주택 비율도 높은 도시들이 있죠. 3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임대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일산이나 분당 신도시보다 지금 이 3본 평촌 중동 신도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지금이 투자로서 접근하시기에는 재건축을 투자로서 접근하시기에는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자, 제가 여러 차례 얘기 드렸던 거지만 올해 안에 그 각 일기 신도시별로 해서 한 곳 이상은 무조건 뭐예요? 선도지구를 지정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한 곳 이상 무조건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뭐 분당이나 일산은 사업성 잘 나오는 단지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단지들이 적극적으로 이 진행을 하려고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선도지구 지정을 하기 위한 굉장히 이제 치열한 어떤 그 경쟁이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 사업성이 조금 나오지 않는 평촌, 3본, 중동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할 수 있는 단지들이 좀 추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택을 해놓으면 선도지구 지정을 받아서 빨리 갈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업성 좋은 후보군이 많은 곳보다 가능성 높은 단지에 대한 선별이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좁고 그러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재건축 투자에 지금 좋은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이곳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좀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볼게요.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시행령 입법 예고한 내용 중에서 위에는 뭐 제가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지정 요건은 제가 영상에서 여러 차례 다뤄드렸기 때문에 기존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요. 블록형, 통합 블록형, 그리고 뭐 역세권 고밀복합형, 기반시설 확충형이라고 해서 시설 정비형이라고 여기는 달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존 그 영상을 통해서 한번 이 내용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선도지구 지정, 이게 중요한데요. 이거에 대한 내용은 지금 처음 나왔기 때문에 가장 1번으로 나온 게 뭘까요? 주민 참여도입니다. 주민 참여도.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뭐 노후도 또 도시기능 향상을 위한 어떤 구역인가 그리고 확산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 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참여도라는 거예요. 왜냐? 이게 지금 뭘 지정하는 겁니까? 선도지구를 지정하는 겁니다. 선도지구 딱 지정해놨는데 주민들이 마음이 막 이리 갈리고 저리 갈려서 사업 진행이 안 되면 당연히 선도지구 역할을 할 수가 없겠죠. 본이 되더라도 먼저 잘 되어야 되고 주민들이 똘똘똘 뭉쳐서 뭐 진행할 때마다 모두 예스 하면서 가야지 빠른 어떤 결과를 볼 것이고 그래야만 선도지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느냐 동의가 얼마나 잘 나와주느냐 이게 바로 동의율이 되는 것입니다. 동의율. 제가 지난 영상들 속에서도 동의율 매우 중요하다 여러 번 강조드렸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게 이 동의율이고 동의율이 잘 나와주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줘야만 선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단지 선별하실 때에도 조금 더 잘 선별해 내실 수 있겠죠.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평촌 갑니다. 학군 교통호재의 도시다. 네, 평촌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학군이 굉장히 좋죠. 사실 분당 다음으로 일기 신도시 중에서 선호도가 높은 곳이 뭐 평촌 신도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더해서 지금 교통호재가 있죠. 뭐 대표적으로 GTX가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뭐 인덕원 동탄선, 인동선, 동인선이라고 요즘 하죠. 인동선. 그리고 월판선까지 이제 이 여기 호재로 다 묶이는 곳이 사실은 이 평촌 안양이죠. 안양인데 평촌 신도시는 사실상 여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그 내용들 중에서 그 단지들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지입니다. 제가 꼽은 첫 번째 단지는 꿈마을입니다. 꿈마을 우성, 동화, 권영 3차, 권영 5차 이렇게 해서 민백블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제가 볼 때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단지로 지금은 생각이 됩니다. 총 1376세대, 그리고 93년부터 94년까지 입주를 이렇게 좀 조금씩 차이 나게 입주를 했고요. 용적률이 205.5%, 평균 대지 지분이 19.14평입니다. 크죠? 왜 이렇게 큰 대지 지분이 나올까요? 용적률은 높게 썼는데 바로 여기가 중대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지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성이 안 나오면 평수가 큰 대형 평수, 중대형 평수들로 구성된 단지들이 아무래도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유를 설명드린 게 있죠. 자, 그래서 우성, 동화, 권영 3차, 권영 5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초등학교를 끼고 있습니다. 민백초. 그래서 나름대로 이 학군지로서의 매력이 또 굉장히 도드라지는 지역이고, 지금은 가장 재건축이 빠르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네, 바로 꿈마을 통합재건축으로 해서 추진위원 출범을 했고, The First Dream 이렇게 이름도 예쁘게 통합재건축 이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업이 제일 빠르게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단지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도를 좀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평촌역이 있고, 거기 역에서 조금 거리가 좀 있습니다. 역세권은 아니에요. 역세권은 아니지만 여기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가 좀 이제 가까이 열어서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여기 동화랑 권영, 꿈마을 동화와 권영 3차는 또 필지가 같이, 주소지가 같이 묶여 있어서 어차피 통합으로 가야 돼요. 거기다가 이렇게 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민백블럭 이렇게 일컬어지는데요. 지금 보시면 평수도 그 대형 평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동화도 보시면 되게 지금 38평, 47평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우성도 지금 보시면 36, 47, 55평까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평수가 크다 보니까 용적률을 좀 썼다 해도 높은 지분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다 제가 이게 제일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에 또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은 여기 없지만 이제 2028년에 여기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인동선입니다. 인동건 동탄선. 여기에 이제 저쪽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노선이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역세권 단지까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용적률은 비록 조금 있어도 지분을 크게 확보하고 있는 학군이 있는 재건축 아파트다 보니까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주민들의 열의도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짚어볼 수 있는 곳이 여기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단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지도 또다시 꿈마을입니다. 이번에 꿈마을, 라이프, 현대, 한신, 금호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가 봤던 단지가 여기였다면 그 옆에 여기가 지금 좀 전에 본 곳이고 그 옆에 금호, 한신, 현대, 라이프 이렇게 4개 단지가 다음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곳입니다. 귀인블럭이라고 해서요. 지금 여기 지도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리가 귀인 초등학교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 역시 학군지로서 그리고 중대형 평형 구성으로서 매력이 있고 세대 규모나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비슷한데요. 용적률이 조금 더 높고 평균 대지 지분이 조금 낮은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제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도를 따로 여기는 보지 않을게요. 이제 이쪽으로 이제 학원가가 포진돼 있기 때문에 바로 학원과 접하고 있는 학군지로서 그리고 바로 역세권은 아니지만 여기 역을 끼고 있게 되는 거니까 역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재건축 아파트로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역시 지금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추진준비위원회 모집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백블럭이 먼저 진행이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은 결과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두 개 단지를 한번 뽑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호계동에 있는 목련 성경 1단지입니다. 딱 보셔도 위치가 되게 좋구나 라고 판단하실 겁니다. 바로 범계역의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단지입니다. 위치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480세대에 92년에 입주를 한 아파트인데요. 용적률을 186%밖에 쓰지 않아서 평균 대지 지분이 지금 19.8평입니다. 굉장히 지분이 큰 아파트예요. 그런데 자, 여기 저는 사실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볼게요. 우리 이제 목련 성경인데요. 위치는 너무나 좋은 곳에 있죠. 범계역의 초역세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었죠? 이번에 특별 정비구역으로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네, 통합정비, 그리고 순차정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두지구 지정이 된 거고, 통합정비로 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가면 지금 안전진단 통과 이런 것들 이번에 거의 면제 수준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그대로 넘어가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기가 자체적으로도 너무나 입지가 좋고, 아까 이제 여기서 다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사실 이제 분위기가 올라와 주고는 있는데, 저라면 사실은 추진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여기 목련 9단지 신동아, 그리고 목련 8단지 동아, 요게 다 지금 중대형 평수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재건축을 저라면 이렇게 묶어가지고 성경, 신동아, 그리고 동아 8단지, 9단지, 8단지, 1단지가 합해서 통합 재건축으로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모양 어디서 좀 보지 않았나요? 네, 우리 분당에 있는 정자일로 구역이 이러한 모양의 통합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죠. 미금역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 쭈르르 이렇게 놓여 있는 단지들인데, 여기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범계역을 끼고 있어서 역세권 단지로, 역세권 공일복합형으로 한번 욕심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지금 보면은 여기는 중대형 평수로 돼 있어서 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업성도 굉장히 잘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다가 역세권까지 같이 된다면 역세권 공일복합형으로 갈 수 있게 된다면 용적률을 또 상향해서 훨씬 사업성 좋은 어떤 정비 사업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만약에 여기 뜻이 있으시다면, 지금 사실 그 목련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조금씩 분위기가 나와서 이렇게 추진준비위원회 모집 공고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자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통합으로 갈 때 좀 더 유리할 것 같으니까, 우리 혹시 주민분들 계시면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어떨까, 그러한 의견, 제안도 한번 드려봅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면 매력 있는 단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저 이와 유사한 단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아까 범계역에 지금 이쪽 측면이 이렇게 제가 통합으로 가면 좋겠다, 그 앞에가 성경이었고요. 여기는 목련 두산 6단지, 목련 두산 7단지입니다. 이거는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제가 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아까 여기 목련 그 8, 9단지가 통합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과 비슷하게 만약에 이렇게 가면 어떨까라는 제 의견이에요. 목련 두산 6단지와 7단지 총 통합하면 906세대니까 뭐 아주 크지는 않지만 또 작지 않습니다. 용적률 205.5%, 평균 대지 지분이 두 개 합했을 때 20.67평이 나옵니다. 굉장히 큰 평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 이쪽 아래 그쪽이 또 학원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 매력 있는 입지로서 교육도 겸할 수 있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바뀌고 있으면서 또 중대형 평수고 지분도 잘 나오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통합으로 간다면 한번 해볼 수 있을 텐데, 아직은 그렇게 분위기가 좀 올라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의견을 겹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사실은 이 평촌에서는 저희가 볼 수 있는 단지들을 다 봤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단지들을 주목하시면 좋겠다. 자, 이제는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작지만 주목할 도시 3번 신도시입니다.
사실 3번은 이제 선택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선별하기가 쉬워요. 대신에 좀 여러 가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보여드릴 곳은 한라조공 4단지 1차입니다. 저 여기는 수리산역에 바로 붙어있는 역세권 아파트구나 확인할 수 있고요. 1248세대 그리고 92년에 입주를 했습니다. 용적률 115%. 와, 용적률이 굉장히 낮겠었죠. 그래서 평균 대지 지분이 17.1평으로 굉장히 지분이 좋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이 됐느냐. 네, 지금 정밀안전 진단을 통과를 했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 소식이죠. 일기 신도시 최초예요. 근데 사실상 지금 이게 의미가 없기는 해요. 다른 곳은. 여기는 의미가 있고요. 3번 한라주공 4단지는 의미가 있지만 이제 통합재건축으로 가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사용하신다면 사실은 이 안전진단이 거의 면제 수준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합정비사업을 한다, 통합재건축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의미가 크게 없고요. 우리 여기 3번 같은 경우, 한라주공 4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독으로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 통과한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정비구역 동의서 58.92% 달성했다고 이렇게 저 굉장히 좀 의견들을 모아달라는 그러한 글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퍼왔는데요. 여기는 단독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일반적인 재건축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저는 먼저 가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와 함께 같이 볼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삼본동 가야주공 5단지입니다. 뭔가 비슷하죠? 바로 수리산역을 끼고 이쪽이 지금 한라주공 4단지 1차, 이쪽이 가야주공 5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1600세대 역세권 아파트인데 지금 이제 용적률이 129% 그리고 평균 대지 지분이 14.8평. 아주 크지는 않지만 해볼만한 괜찮은 그래도 사업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지금 면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역시 지금 독자적으로 가야 됩니다. 같이 갈 수 있는 단지가 없어요, 주변에. 그래서 독자적으로 가는 대신에 어떤 지금 여건들은 괜찮다라는 거죠. 사업성이 나올 수 있는 단지, 몇 안 되는 단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제 잠깐 가보겠습니다, 지도를. 자, 평촌에서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오면 3번이 나오죠. 3번 신도시가 좀 이렇게 길쭉 약간 뭐랄까요, 나뭇잎처럼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생겼는데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요 자리가 지금 수리산역 그 지금 인근에 두 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사실 인프라나 이런 것들은 뭐 삼본역이나 요 일대가 조금 더 당연히 더 환경들이 좋죠. 그래서 어떤 인프라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역세권이라는 교통 인프라 그리고 어떤 녹지 여건 이런 것들이 좋은 곳이 가야주공 5단지랑 한라주공 4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제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사실 어떤 입지 여건에 있어서는 우리 한라주공 4단지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재건축 속도는 지금 빠르지만. 그래서 만약에 다른 곳에 입지가 좋은 곳에서 한다면 어디가 좋을까를 한번 제가 봤더니 어쨌든 간에 이 평촌에서는 그래도 가장 괜찮은 단지로 꼽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3번역에서 위쪽으로 대림솔고라든가 이쪽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가장 대장 역할을 한 단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은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곳은 얘가 혼자 단독으로 가든가 그럼 단독으로 간다 해도 지금 평균 대지 지분이 16.3평이에요. 작지 않지만 통합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고려해서 같이 간다면 누구랑 갈 수 있을까? 바로 뒤에 있는 백두, 동성, 한양, 극동 요게 세 개 단지를 같이 묶어보면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두 대형 평수, 중대형 평수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금 지분이 용적률을 많이 썼기 때문에 지분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16평, 14평, 14.5평, 거의 15평을 좀 다 넘어가는 거의 16평 가까운 대형 단지들이 많다라는 거죠. 평균 지분이. 그래서 다 같이 통합을 하게 되면 15.75평 정도로 나오니까요. 사업성이 아주 나쁘지는 않은 그러한 단지가 됩니다. 3220세대가 되니까 단지 규모도 꽤 크게 되고요. 그래서 한다면 이렇게 가보면 어떨까라는 게 저의 한번 의견입니다. 이렇게 묶어서 가도 되겠죠. 이렇게 통합으로. 대림솔거는 같이 못 가겠지만.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 단지를 보유 중이신 분들은 한번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제 의견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여기서 잠깐 틈새를 내서 여러분들께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재건축의 파워와 유의할 점을 한번 잠깐 이 삼포신도시 아파트를 통해 짚어볼까 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한라마을 주공 4차입니다. 펜 색깔을 좀 바꿔서 한라마을 주공 4차, 그리고 4단지 1차, 그리고 위에는 세종주공 6단지입니다. 자, 한라마을 주공 4단지가 아까도 보신 것처럼 수리산역 쪽에 있다 보니까 조금 위치적으로 메인 자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과거엔 어떻게 시세가 어땠나요? 과거엔 시세가 세종주공 6단지가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두 개 단지가 바뀌어요. 시세가 바뀝니다. 이제는 역전됐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됐느냐? 왜 이런 상황이 됐느냐? 자, 단지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단지가 아까 한라주공 4단지라면 세종주공 6단지 어딨나?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시죠? 한라주공 4단지는 요 아래쪽에 수리산역에 있지만 세종주공 6단지는 여기 3번역에 바로 앞에 붙어 있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 상권까지 다 끼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단지였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예전에는 시세가 여기가 더 높았는데 지금은 어디가 높다? 여기가 더 높다. 그래서 이게 무슨 효과입니까? 바로 재건축의 효과인 것입니다. 재건축의 효과. 자, 근데 이걸로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자, 지금 여기에서 하나 더 보실 게 있습니다. 제가 밑에 전세 시세를 한번 체크해 봤어요. 한라주공 4단지의 전세하고, 이게 한라마을 주공 4단지죠. 위에는 세종주공 6단지입니다. 자, 두 개 전세를 보니까, 위랑 아래랑 그래프가 좀 다르죠. 전세가는 세종주공 6단지가 같은 면적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더 높습니다. 무슨 얘기죠? 기본 인프라가 세종주공 6단지가 더 좋다 보니까, 어떤 한라주공에 대한 지금 사람들이 기대감은 재건축의 기대감은 있지만 전세 사시는 분들은 어차피 상관없죠. 그러다 보니까 높은 전세를 내고 들어오고 가는 곳은 세종주공 6단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투자로 지금 저 아파트를 사야겠다라고 한라마을 주공을 보신다면 뭐가 낮아요? 전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는 거예요. 매가는 높은데 전세가는 낮으니까 갭이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거주를 하면서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할 것이냐 이렇게 관점에 따라서 선택지가 갈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건축으로 그냥 거주하면서 투자할 거야 라면 한라주공 4단지를 선택하셔도 괜찮지만 갭으로 꼈을 때 만약에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그 투자금 대비해서 과연 합리적인 선택인가 판단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와 비슷한 가격대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물건이 또 무엇이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에 대한 선택에도 이러한 다양한 어떤 부분을 같이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한번 언급을 드려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동신도시로 가보겠습니다. 중동신도시. 이제 주목받을 중동신도시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중동신도시가 여러 측면에서 조금 관심권에서 많이 좀 밀려있긴 하지만 사실 어쩌면 이번 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서 가장 확실한 선택지를 잡을 수 있는 곳도 여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자, 중동신도시 중에서는 어쩌면 그냥 얘가 제가 볼 때 선도지구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금강마을 통합재건축입니다. 지금 여기 금강마을 여기가 이제 주공 1단지, 주공 4단지에 1, 2단지로 나눠져서 이제 금강마을 1, 2단지인데 이렇게 통합해서 가겠다라는 거고요. 보통 금강마을이라고 합니다. 세대수는 1962세대 94년 5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용적률 184%, 그래서 용적률이 괜찮죠. 평균 대지 지분이 9.1평. 9.1평? 자, 의문이 좀 드시죠? 저렇게 지분이 낮은데 통합재건축으로 해서 재건축이 된단 말이야? 자, 그 해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바로 여기서 찾으실 수 있어요. 부천시청역 바로 역세권 단지구나. 자, 역세권 단지이면 뭐가 가능하다 그랬죠? 역세권, 고밀 복합 고밀. 그래서 이럴 때 종상향 할 수 있고 종상향, 그죠?
그래서 최대한 용적률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는 9.1평밖에 안 되지만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750%까지 정말 최대치로 쓸 수 있다. 그러면 완전 사업성 잘 나오는 단지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곳이 이곳입니다. 자, 지난해 4월에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을 했고요. 지난 1월에 이미 동의율 81%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거 지난 1월입니다. 24년 1월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뭐예요?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도직으로 우리가 가겠구나. 좀 약간 확신을 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나와야만 뭐가 된다고요? 제가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분위기가 뜨거울 때 여기가 선도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선도직으로서의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얘가 거의 중도신도시에선 유일한 단지입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하지만 여기서 머물 수가 없죠. 그래서 다음 곳을 한 곳 더 가보겠습니다. 바로 중동 은하마을 대우 동부와 쌍용 효성인데요. 뇌피셜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뇌피셜. 왜 뇌피셜이라고 했냐면 적극적으로 추진한 단지들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어떤 분위기가 나오고 있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총 172세대 그리고 이제 용적률 221.5%지만 평균 대지 지분이 19.21평입니다. 19.21평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여기는 지분이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역세권이잖아요. 그러면 할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묶어서 가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보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대우동부가 19.4평, 효성이 19평이기 때문에 지분이 굉장히 크죠. 그러고 났더니 대우동부가 여기가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가 출범을 했다란 말이죠. 바로 최근의 일입니다. 바로 최근에.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지금 약간 한쪽 생각을 못 하신 건데 이렇게만 단독으로 가게 되면 용적률이랑은 좋을 수 있어도 그러니까 그 지분은 좋을 수 있어도 어떤 더 좋은 사업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역을 끼고 있는 이렇게 역세권 정비로 한다면 고밀복합형으로 해서 복합고밀형으로 해서 용적률도 올리고 좀 더 사업성 잘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게 저의 어떤 제안입니다.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그래서 여기 지도를 한번 잠깐 보죠. 부천도 안 보면 서운하죠.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개 단지가 여기 대우 동부 효성 쌍용이 있고요. 먼저 말씀드렸던 금강마을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앞에 상업지역이고 이제 뭐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고요. 바로 부천시청 있고 이러기 때문에 너무나 사실 입지가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금강마을이 잘 된다면 굉장히 매력 있는 아파트로 새롭게 거듭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금강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사업이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경쟁 어떤 단지가 없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시세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회복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뭐 2억 후반대였던 것이 지금은 3억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세가 완만하게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재건축 선도직으로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 가격은 더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단지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 분들은 좀 빠르게 매수에 대한 결정을 내리실 필요가 있겠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조금 더 끌고 가시는 게 맞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그리고 대우동부 효성은 여기 있죠. 아직은 분위기가 안 올라와 주고 있지만 한다면 굉장히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천 신도시까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자, 제가 이제 뭐 세계 신도시를 좀 빠르게 봤는데요. 결국은 지금은 어떤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의지가 얼마나 뜨거운가에 따라서
통합으로 가게 된다면 여러 가지 사업성을 올릴 수 있는 요소들이 더해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선도지구 지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어떤 가능성 높은 단지들이 굉장히 압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우리가 선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내가 원래 추구하는 어떤 생활권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든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변화들을 좀 잘 체크해 보시면서 방향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장 여러 편에 걸쳐서 진행됐었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리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도 굉장히 만들면서도 즐거웠던 그런 영상들이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이제 좀 중요한 의미 있는 시리즈들은 제가 이어서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계속 여러분들께 선보일 수 있도록 할 거고 또한 중간중간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들도 여러분들과 빠르게 같이 체크하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여러분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